네, 안녕하세요. 잘라TV입니다. 오랜만에 콘텐츠를 촬영을 하는데요. 이제 IX3를 출고한 지도 1년 정도가 됐어요. 네, 계절이 한 3번쯤 지나고 4번 이제 거의 다 돌았는데, 1년 정도 주행을 한 실제 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완충을 어젯밤에 자기 전에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보면 왼쪽에 보시면 437km 갈 수 있다고 떠 있죠. 제가 어제 이제 장거리를 운행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382km를 세팅을 하고 이제 주행을 했는데, 평균 속도가 44km나 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 주행 위주로 장거리를 했고, 그래 이제 그 이후에 충전을 했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437km 완충했을 때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계기판을 보여집니다. 물론 시내 주행을 하면 확 줄어들겠죠. 또 그건 또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이 차 출고하고 나서 현재까지 약 27,00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27,000km를 주행을 하면서 참 다양하게 느낀 점들이 많았죠. 최초에 제가 한 달 주행 후기를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1년을 주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느낀 점들이 많아서 그 점을 한번 위주로 한 4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잠깐 시동을 껐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주행 질감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주행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1년 정도 지나니까 더 많이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BMW iX1이 출시되면서 사실 이제 4륜 모터가 적용이 되는, 지금 이 iX3는 아시다시피 후륜이기 때문에 4륜 모터가 적용이 되는 iX1이 출시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주행 질감에 대해서 많은 비교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iX1도 제가 이제 시승을 잠깐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iX3가 주행감이나 질감 면에서는 좀 더 우세하지 않나. 가장 큰 이유는 후륜 모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독일 차들이 후륜 구동 방식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 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나죠. 전륜보다는 후륜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차를 밀어주는 느낌이 나고 끌어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꼭 그러한 것이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주행 질감 면에 있어서는 4.5점에 만점에 4.5 만점에 4.3 정도는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타이어가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휠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휠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비적인 면이나 주행 질감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전기 차량들, 예를 들어서 Q4 이트론이나 혹은 이제 유사 동급의 비슷한 EQB라던가 이런 타사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봐도 주행 질감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iX3가 제일 우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역시나 코너링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램프에서 나간다든가 램프 진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혹은 또 고속도로에서 코너를 꺾을 때 참 롤링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와인딩을 한다던가 이러진 않지만, 일반적인 시내 주행 혹은 기본적인 가족 주행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유저라면 iX3의 주행 질감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비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전비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봐서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아까 387km, 2km였나요? 그 정도를 운행을 했을 때 평균 전비가 5.8.
km/Wh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속 전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저는 웬만하면 속도 제한을 넘지 않습니다. 110도로면 110에 맞춰서 간다든가, 또 100도로면 한 107 정도에 맞춰 간다든가.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뭐 편법이라면 편법이겠죠. 10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는 플러스 10km까지는 별도로 벌금을 낸다던가 과태료를 낸다던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도로 시속 제한 100km 도로에서는 107 정도를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외 나머지 110도로가 많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저는 그냥 110으로 달립니다. 그 이상 달리지는 않아요. 특별히 고속주행에서의 이 전기차가 굉장히 배터리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모든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고속주행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탔을 때 5.8 정도의 전비가 나온다. 그리고 사실 지금 5.7로 떨어졌죠. 제가 운전을 켜놓고 시동을 켜놓고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고속주행을 어제 했을 때도 아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제가 공시동을 건 상태로 에어컨을 틀고 아침에 2-3시간 정도 차에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뭐 외부 일로 통화를 하느라고, 바이어하고 그러느라고 2-3시간 정도를 차에서 보냈던 시간을 포함한다면 그 시간도 지금 저 전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잘 찍었다면 전비가 6.0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시동 켜고 1-2분 지났는데도 5.7로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의 2-3시간 정도였으니까 아마 고속도로 전비만 따지면 뭐 6.0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반자율 주행을 통한 100도로에서는 107km를 셋업을 했었고 110도로에서는 110 주행을 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비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차량들에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전비가 5.5만 나와도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차량 그래프가 있죠. 9시간 13분 정도를 차량을 탔었고 그러면서 382km를 주행을 했었다. 평균 전비는 5.7이고 여기 보시면 회생제동이 14kWh의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제 전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도 보여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에코 프로 모드로 다닙니다. 에코 모드가 몸에 익다 보니까 항상 에코 모드만 다니는 것 같아요. 에코 모드가 뭐 특별하게 뭐 나쁜 점이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힘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다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의 장단점들을 다른 분들 혹시 좀 많이 아신다면 그런 부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스포츠 모드 가끔 놀 때 있는데 에코와 컴포트는 정말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비까지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한다. 특히나 1년 동안 뭐 다들 충전비에 대해서 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뭐 저렴하게 충전하면 당연히 좋잖아요. 네, 어느 분들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일 텐데 한 번 충전에 완충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뭐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 한 진짜 이 차 출고했을 1년 전만 해도 한 8,000원, 9,000원이면 완충을 했었거든요. 아파트 전기값이 정말 저렴했어서. 최근에는 한 2배 정도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한 2배 정도 전기 충전료는 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전비적인 측면이나 전기차에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 50% 감면이라든가 또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라든가 기타 혜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항주차 할인이라든가 너무 많아서
뭐 전비적인 측면 그리고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차금이에요. 네, 이거는 뭐 제가 BMW를 몰아서, 혹은 뭐 저도 이전에 뭐 볼보라든가 여러 브랜드 차를 몰아봤지만 하차감적인 측면에서 BMW의 이미지가 굉장히, 사실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런 젊은 층들도 많이 주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양스러운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젊으신 사장님 분들이 이제 벤츠보다는 BMW를 더 선호하는 거 아닌가. 물론 삼각별의 어떤 피자 세 조각의 위대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과거의 어떤 양스러운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조금 1년 전보다는 개선되지 않았나.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직 업로드는 못했지만 그 트렁크에 식빵등 이제 트렁크 등 다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이를 하면서 도움을 주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여러 차를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시면서 iX3의 식빵등을 도움을 주시면서 겪으신 이제 그런 사장님들의 혹은 차주분들의 직업이나 뭐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 굉장히 예전에 어떤 그런 양스러운 이미지의 젊은 분들, 20대 후반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벤츠보다는 실용적인 BMW를 조금 더 좋아하는 추세로 최근 몇 개월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연령이 많으신 뭐 50대, 60대에서는 벤츠를 선호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건 뭐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벤츠를 바라봤던 그 이미지가 그분들에게는 계속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30, 40대에서는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차감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더 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기 SUV에서는 뭐 EQ2가 이번에 이제 벤츠에서 새로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은 iX3가 그래도 조금 더 이미지가 좋지 않나. iX3를 타면 그래도 좀 차 좀 볼 줄 아는데, 이런 말을 좀 듣는 것 같아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2열이나 그리고 가족들의 시트에 대한 어떤 착좌감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다시피 iX3는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리고 2열이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차 자체가 뭐 투싼급이다, 스포티지급이다, 뭐 이렇게 뭐 경량급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2열에 앉아 보시면 제가 키가 181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는 편안하게 앞좌석을 이렇게 편안하게 앉습니다. 당연히 저의 몸에 맞게 편안하게 하는데, 뒷좌석에서 좁다는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물론 아이들이 지금 카시트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자주 탈 일은 없지만, 한 번씩 카시트를 제거하고 손님을 태운다든가 할 때 뒷좌석이 좁다, 뭐 불편하다, 뭐 헤드룸이 뭐 낮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 착좌감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내부 공간이나 착좌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뭐 제가 2열에 앉을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실제로 2열에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1년을 종합해 봤을 때 4.5점 만점에 전체 평균적으로 4.4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뭐 제가 뭐 BMW 특별히 뭐 골수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4.4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뭐 0.1점이 빠지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삼각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빠진다. 근데 나머지 전반적인 뭐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이나 전비적인 측면이나 뭐 브랜드 이미지나 모두 합해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함을 넘어서 훌륭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최근에 나온 뭐 기아 자동차 EV9이나 조금 더 커지는 전기 SUV 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전에 볼보 XC90 T8을 이제 운행을 했다가 iX3로 넘어온 계기가 전기 SUV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SUV로 넘어가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EV9의 베타 테스터가 되고 싶지는 않기도 하고, 그리고 뭐 1년밖에 안 된 이 신차급의 차량을 굳이 뭐 내가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iX3가 아주 굉장히 준수한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차에 대한 리뷰 혹은 또 iX3 이외에 다른 차에 대한 출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좀 더 큰 자동차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좀 더 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자동차로 갈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iX3 출고 1년 시점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말 아무것도 욕할 게 없는 현재까지는 무결점이기 때문에 뭐 뽑기가 잘 된 걸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렇게 종합평가를 내리고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